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안산 국방융합지구와 원천동 바이오메디컬지구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파격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수천억이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과제로 꼽힙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벌써 수년째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대전시 안산동 일대입니다. 산단 예정지의 87%가 그린벨트여서 해제가 필요하지만 지난 2년여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돼요. 또 된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수십 번 그랬어, 수십 번. 지금은 말 고지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전 안산 국방융합지구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시는 이곳 안산지구에 산업단지가 마련되면 첨단 국방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걸림돌이던 그린벨트 해제는 오는 10월쯤 결국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2026년까지 15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39개 국방기업과 6,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대전은 또 하수종말 처리장이 옮겨가는 원촌동도 바이오메디컬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40만 4천 제곱미터의 신약개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교촌 국가산단 등 동시다발적인 산단 조성이 추진되는 대전시는 도시공사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과 현물에 대한 출자 계획을 갖고 있고 최대 5천억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그 출자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논산과 서산 등 5개 시군을 예비 후보로 선정한 충남은 오는 8월 제2차 기회발전 특구 지정 일정에 맞춰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최근 민주당 대전시당이 이장호 시장의 2주년 기자회견에 민생이 없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실패를 바라냐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힘 대전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년간 이 시장은 최다 방문객을 만든 영시축제와 세계적인 기업 유치,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4천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둬 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과는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부터 3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아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잇따른 장애가족 참사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인권 재난이라는 걸 온몸으로 호소한 건데요. 김성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시민 30명이 도심 속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아스팔트에 닿은 이마는 어느새 거뭇해졌고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인데 이미 도시의 기온은 30도에 육박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의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닥에 대고 절을 하는 오체투지. 1시간 넘게 2km를 이동하는 강행군에도 지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리로 나선 이들의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같이 자살하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느냐.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지적 장애를 앓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2년간 발달 장애인이 있는 전국 가정에서 23건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자립 기반이나 보호 기관조차 마땅치 않다 보니 가족들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인권 재난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겁니다. 매주 일요일에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말 제주에서 처음 오체투지를 시작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이들은 고용과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발달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축구협회 내부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이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에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게 주장인데요. 김 회장이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 체육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축구협회에서 7년간 근무했던 김모 씨. 김 씨는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이 업무 시간에 자신이 다니는 야간 대학의 수강 신청과 과제 작성 등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종종 여직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은근슬쩍 여직원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거나 이제 터치를 만지시면서 이것도 성희롱인가?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셨죠. 협회 직원들은 김 회장이 지방선거 때면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서를 작성하게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야간과 주말 경기가 많은 축구 종목의 특성상 초과 근무가 잦았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년에 열흘밖에 안 되는 연차 휴가도 쓸 때마다 회장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회장님이 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하나 관여를 하시니까. 김 회장은 학업과 관련한 개인 업무 지시와 정당 가입 권유, 술자리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주지 못하다가 2년 전부터 정상 지급하고 있고 휴가를 못 가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다 돈을 내서 그 어려운 돈을 가지고 1년을 예산을 짜서 이제 쓰다 보니 세심하고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것은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이번 논란으로 대전축구협회의 상근 직원 4명 모두 일을 그만뒀거나 이달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협회 직원들의 민원을 접수한 대전시 체육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김 회장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 20여 명을 집으로 불러 사적으로 일을 시켰고 학생들에게 여자가 임신하면 쓸모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가유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학내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내걸고 국가유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이 원했던 국립의대 신설은 이번 의대 정원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공주대 의대 신설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한 건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맞물리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충남도의 지원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의대 신설은 힘을 받았습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국립대 설립이 절실한데 소아과 등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겪으면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필요성은 강조됐고 국립의대 신설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규모 의대를 키우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충청권을 포함해 의대 정원은 늘었지만 의대 신설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 국립대 중심의 필수 진료 전달 체계를 만들기로 해 국립의대가 없는 충남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은 비수도권 돛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경북과 함께 국립대 의대가 없습니다. 공주대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의대 신설 계획을 수정해 추진합니다. 우선 예산 캠퍼스에 만드는 의대 정원은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잡았고 필수 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 진료 과목에 500병상 이상을 계획한 부속병원 부지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예정했던 내포 신도시 의료시설 부지에 명지의료재단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제 용역에 들어간 건데 결과는 오는 9, 10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상황 변화가 좀 일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되고 서산, 태안, 보령 뭐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입지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도 못 미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어촌의 의료 격차 해소는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 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비대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의료계 전반에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휴진율을 나타낸 대전시 의사회를 상대로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오늘까지 이틀 동안 조사했으며 대전시 의사회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이 현재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병원장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는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갖췄고 일본은 연간 1,800번의 닥터 헬기를 띄우는데 한국은 300번이 안 된다며 이미 한국 필수 의료는 초토화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는 강의식이 아닌 1:1 도제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이 토지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명지의료재단이 중도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태흠 지사는 병원의 경영 악화로 약속 이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2년 전 내포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355억여 원 중 196억 원을 낸 뒤 4회차 중도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데요. 하지 감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 좋은 감자 수확의 적기이면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와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감자칩 제과 기업 등과 계약 재배를 맺고 감자 축제도 열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나섰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포슬포슬한 감자 수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밭을 솎아내자 감자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낮이 긴 요즘 같은 여름철은 감자가 완전히 연글어 맛이 가장 좋은 감자 제철, 이른바 하지 감자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감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는데 예산군 고덕면의 감자 농가는 국내 제과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감자칩 전용 감자 품종을 재배해 올해에만 감자 1,400톤을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 때 너도나도 다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물건이 홍수출하되든 뭐를 하든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바닷바람이 닿는 서산 팔봉산 감자밭에서도 동글동글한 감자들이 화물차에 실려 나갑니다. 포슬포슬한 식감이 일품인 팔봉산 감자는 지난 2013년 감자 품목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 표시를 등록했는데 서산시가 10년 동안 서산 기후와 토양에 맞춰 개발한 씨감자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13,0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감자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팔봉산 어울림마당에서 감자 캐기 체험 행사와 감자 요리법을 소개하는 감자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밭에서 감자 캐기 체험도 하시고 정말 가마솥 체험, 그리고 또 경품, 또 경매,
각종 노래자랑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알맞게 내려 지난해보다 감자의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늘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김기흥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보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전 유성 이전을 하루 앞둔 오늘 대전 중구 상인회 300여 명이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소진공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원도심 상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원도심 공동화 보완책이라는 출범 목표를 공단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제32 보병사단이 오늘 세종 군부대에 6.25 참전 유공자와 지역 어린이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유가족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또 장병들의 성금 등으로 마련한 생필품과 건강용품을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했으며 어린이 문예 시상식과 장병들의 태권도 퍼포먼스 등이 열려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천안시 목천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5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간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벌써 6건으로 단 2건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서구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을 가정집에 파견한 노인 요양기관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해수욕장 32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장구균 2개 항목을 검사하고 검출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과 해수욕장 표시판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대전 영시축제 개막을 50일 앞두고 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 아레나에서 대전 콘텐츠 산업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디데이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융복합 특수영상단지 조성과 웹툰 지적재산권 클러스터 건립 등 대전의 영상과 웹툰, 융복합 콘텐츠,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함께 콘텐츠 중심의 관광도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